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국가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막기 위해 다시 만나 부채 한도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 1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가 디폴트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동네가 수백 마리의 꿀벌무리에 습격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해당 지역에 실내 대피령까지 내렸습니다. 한 인플루언서가 라이브 방송 중 인종차별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눈찍기 동작을 하는 등의 아시안을 비하하는 인종차별적 행위가 담겼습니다. 맨해튼 혼잡 통행료 정책이 연방정부의 최종 승인만 남은 가운데 뉴저지주의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지역 갈등 조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의 한 남성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반려견이 운전을 했다고 발뺌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 내 채무 불이행,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다시 한번 만나 부채 한도 인상 담판을 벌였지만 또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대공황 같은 침체를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 메카시 하원 의장을 비롯한 의회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불러 정부의 부채 한도를 인상하기 위한 재담판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양측 모두 부채 한도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공화당은 대신 정부 지출도 함께 감축하라고 요구해 왔는데 그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이 정부 기능을 축소시켜 국정에 흠집을 내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가 재정 운영에 실패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맞서면서 평행선을 걷고 있습니다. They're literally not figuratively holding the economy hostage by threatening to default on our nation's debt. If you had billions of dollars sitting out there that you appropriated 2 years ago, people could not spend, and it's hardworking taxpayers' money.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가 인상되지 않을 경우 연방 정부는 이르면 6월 1일 국가 채무 불이행, 디폴트에 빠질 거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이 경우 정부기관이 줄줄이 문을 닫게 되는 것은 물론 미국 정부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서 국내 증시는 물론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게 바이든 정부의 우려입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세계 경제에 대공황 같은 침체를 불러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It could lead to a downturn as severe as the Great Recession. In its simulation, over 8 million Americans lose their jobs. 백악관은 오늘 담판이 실패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위해 출국한다고 밝혔는데 그 뒤로 예정한 순방 일정은 취소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수백 마리의 꿀벌떼가 나타나 동네 전체를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벌떼의 공격을 받은 사람들은 쓰러지는 등 병원으로 이송됐고 주민들에게는 결국 자택 대피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당국은 벌떼들을 만난다면 절대 잡으려고 하지 말고 멀리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백 마리의 벌떼들이 한 남성의 몸과 주위를 에워쌉니다. 벌떼들을 쫓아내려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던 남성은 결국 괴로워하며 땅에 넘어집니다. LA 다운타운에서 북서쪽으로 약 20마일 떨어진 엔시노 지역에서 LAPD 자원봉사자였던 한 남성이 수십 마리의 벌에 쏘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There's like a cloud of hundreds of bees over there. I said, oh boy, this is gonna, that's why right away I put my gear on because I can see them. They're mad as could be. 이처럼 벌에 쏘인 사람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밖에서 길을 걷다 벌에 쏘이거나 벌에 쫓기는 사람들을 목격했습니다. Came to the door, the UPS guy was being swarmed, and he started saying, you know, run bees, and I got hit right in the lip.
LA 소방당국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려 집의 모든 창문과 문을 닫고 실내에 머무를 것을 경고했습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전문가는 한 주택의 지붕 아래서 벌통을 제거했고 모여있던 벌들은 수천 마리에 달했습니다. This is not a normal behavior for these bees to be this angry, want to kill you. This is not okay. Because of the situation and the emergency, I had to spray them and kill them. 이처럼 벌들이 왜 공격적으로 동요하게 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는 벌들에게 있어서 비정상적인 행동이라며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벌에게 심하게 쏘였을 경우 기관지 수축으로 인한 호흡곤란이나 혈압이 떨어지면서 심정지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벌떼들에게 쫓기게 된다면 절대 물에 들어가거나 벌들과 싸우지 말고 얼굴을 가리고 즉시 안전한 곳으로 들어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효정입니다. LA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유튜버가 라이브 방송 중 미국 여성들로부터 아시안을 비하하는 내용의 인종차별을 당하는 영상을 공개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한인 여성 인플루언서 제미니 주리는 2명의 미국 여성들과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하면서 스페니쉬로 첫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두 여성은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면서 자신에게 영어를 할 줄 아냐며 조롱을 하기 시작했고 이어 눈찢기 동작을 하는 등 아시안을 비하하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침착함을 이어가던 한인 여성이 현재 이 상황을 녹화 중인 사람이 있냐며 유창한 영어로 질문을 하자 이 여성들은 좀 전의 억양은 어디 갔냐며 조롱을 이어갔습니다. Hola. Hello. Can you speak English? A little bit. So why did you join us? No, seriously. Is somebody recording this? We don't care about Where's it. the accent? 한인 여성은 어린 시절부터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면서 아시안이 겪는 인종차별이 어떤 것인지를 이 영상을 보고 깨닫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조회수는 650만 회를 돌파하면서 미국 여성들에 대한 비난이 고조됐고 결국 신상까지 공개되면서 두 여성의 SNS 계정은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가 추진하는 맨하튼 혼잡 통행료 정책을 놓고 인근 뉴저지주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지역 갈등 조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맨하튼의 혼잡 통행료 정책은 뉴저지 근로자들에게 불공정한 과세라면서 미국 전역 어디서든 통행료를 받으려면 인근 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새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뉴욕시는 미국에서 최초로 혼잡 통행료 정책을 추진하고 내년 봄부터 맨하튼 타임스퀘어 등 혼잡 지역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최대 $23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으로 출퇴근을 하는 인근 뉴저지주 등 외곽 지역 거주자들은 현재 터널 통행료로 $17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혼잡 통행료까지 징수할 경우 하루 최대 $40를 내야 한다며 가계에 큰 부담이 된다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역시 혼잡 통행료는 열심히 일하는 뉴저지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재정적 부담이며 노동자들의 돈을 훔친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혼잡 통행료 정책은 현재 연방의회의 최종 승인을 앞둔 상태며 이르면 내년 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미주리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공개적으로 흑인을 비하하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결국 사임했습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당국에 따르면 글렌데일 고등학교의 한 지질학 교사는 수업 시간에 흑인을 비하하는 N 단어를 6번 이상 사용했습니다. 당시 수업을 듣고 있던 15세 여학생 메리는 이를 부당하다 여겨 핸드폰으로 당시 상황을 녹음해 공개했고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 해당 교사는 사임했습니다. 하지만 수업 시간 중 허가 없이 전자장비를 사용한 행위 역시 학생 교칙인 핸드북 정책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녹음을 한 여학생 역시 3일 정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공무원의 활동을 합법적으로 기록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한 남성이 반려견이 운전을 했다고 발뺌을 하다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콜로라도주 경찰국은 지난 13일 오후 11시 30분쯤 스프링필드의 한 도로에서 규정 속도보다 20마일 더 빠르게 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해 정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경찰이 다가올 때 조수석에 앉아있던 반려견과 자리를 바꾸고 경찰이 오자 조수석에서 내려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남성이 술에 취해 있는 상태로 보여 음주 여부를 묻고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하자 운전자는 현장에서 도주했고 얼마 가지 못한 채 경찰에 붙잡혀 현재 음주운전과 과속, 체포 저항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는 신원조회 결과 다른 범죄 혐의로도 이미 체포영장 2건이 발부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올여름 다시 원숭이 두창 감염 확산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19 비상사태가 끝나면서 여행과 행사에 대한 제한도 해제돼 올여름 인파가 몰리는 곳에 원숭이 두창 감염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다음 달은 레즈비언과 게이, 양성애자 등의 페스티벌 축제가 열리는 만큼 해당 기간에 원숭이 두창이 확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ming up on Pride Week right now, when there are a lot of celebrations within our populations that are at highest risk for getting Mpox. And we don't want to see a month-long celebration turn into a tragedy. CDC에 따르면 원숭이 두창은 감염된 사람과 동물의 체액이나 피부, 점막 병변에 주변 사람이 직접 접촉할 때 잘 전파가 되고 특히 감염자와의 성관계나 피부 접촉 시 감염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주말 마더스데이에 3명의 모녀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오전 7시 30분쯤 팜스프링스 인근 화이트워터의 10번 고속도로에서 엄마와 2명의 딸이 타고 있던 쉐보레 차량이 테슬라 차량과 충돌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전복된 차량에는 3명의 모녀와 친인척 등 9명이 타고 있었고 엄마인 31살 세실리아 빌랄로보스와 8살 그리고 11살 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So this was a traumatic scene with injuries of young people and a mother on Mother's Day, and it's heart-wrenching. 또한 다른 6명의 탑승자들도 부상을 입었지만 테슬라의 운전자와 다른 탑승자는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정확한 충돌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당국은 전복된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안전벨트를 하고 있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지프 체로키의 일부 차량에서 화재 위험성 문제가 확인돼 미 전역에서 13만여 대가 리콜 조치됐습니다. 지프 체로키는 파워리프트 게이트 모듈 전기 커넥터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 전역에서 판매된 13만 2천 대의 차량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프 체로키의 리콜 대상은 2014년부터 2016년형의 SUV 차량으로 확인됐습니다. 지프 측은 차량 운전 소유주에게 화재 위험성을 경고하고 차를 실외에 주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차량 소유주들은 리콜 통보가 다음 달 30일부터 통지될 예정이며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의 자동차 안전 핫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프 체로키 차량은 파워리프트 게이트 화재 위험 문제로 지난 2015년에도 리콜 조치된 바 있습니다. 미국인 절반 가까이가 하루 3봉지 이상의 과자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서카나 그룹에 따르면 올해 미국 소비자의 49%가 하루에 3개 이상의 과자를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2년 전보다 4%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25살에서 34살 연령대 응답자 가운데 68%는 매일 3봉지 넘게 과자를 먹는다고 답하면서 군것질 섭취량이 가장 많은 연령대로 분석됐습니다. 이어 35살부터 44살 응답자 가운데 60%가 매일 3봉지 넘게 과자를 먹는다고 답하면서 군것질 섭취량이 두 번째로 많은 연령대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10대에서 40대 초반의 인구가 다른 세대에 비해 10% 정도 더 간식을 섭취한다면서 이는 바쁜 생활 패턴으로 인해 식사 대신 간식을 먹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됐지만 절반 이상의 기업이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정보업체인 스쿠프 테크놀로지의 통계에 따르면 기업 4,500개 가운데 58%가 코로나19 비상사태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사무실 근무와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직원들은 주 5일 근무 가운데 평균 2.5일을 사무실에 출근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재택근무를 금지한 기업은 3개월 전보다 7% 감소한 42%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무실 출근과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가 일반화되고 있다면서 하이브리드 근무가 기업과 직원들의 절충점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영토 탈환을 위한 봄철 대반격을 대대적으로 준비하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단 2박 3일 만에 유럽 4개의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군사 지원 약속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지지 의사 그 자체가 의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명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리시 수넥 영국 총리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얘기를 나눕니다. 두 정상의 회담은 지난 2월 이후 석 달 만입니다. 회담의 초점은 무기 지원에 맞춰졌습니다. 수넥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방공미사일 수백 기와 사거리 200km 이상인 장거리 공격용 무인기 수백 대 등을 몇 달 안에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remain steadfast in wanting to defend Ukraine, not just now to reclaim its rightful territory, but also to ensure that Ukraine has the means to defend itself into the future as well.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국 방문 전날에는 프랑스에서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프랑스와 우크라이나 두 정상의 만남은 이곳 파리 엘리제궁 안뜰에서 이뤄졌습니다. 회담 직후 프랑스는 경전차를 포함한 장갑차 수십여 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독일 총리와 가진 회담에서도 독일 주력 전차 30대 등 약 4조 원의 무기 지원을 이끌어냈습니다. Ми визначали завершення цієї війни. Вже цього року ми можемо зробити поразку агресора. 젤렌스키 대통령은 불과 2박 3일 동안 유럽 4개 나라를 돌며 숨가쁜 외교전을 벌였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는 대반격에 앞서 동맹국들로부터 군사 지원을 얻기 위한 것이지만 최대 지원국인 미국의 태도 변화 가능성도 염두에 둔 행보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는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장기 지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서서히 번지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럽 주요국들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려는 계산으로 풀이됩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That smells delicious. Fantastic. Wait! That is amazing!
want a shin? 농심신 라면.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 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 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인 젤렌스카 여사가 특사 자격으로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지지를 표했고 젤렌스카 여사는 비살상 군사장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젤렌스카 여사를 맞았습니다. 젤렌스카 영부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윤 대통령은 희생자 가족과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한국의 지지와 연대를 전했습니다. 특히 여성과 아동의 무고한 인명피해를 불러오는 무력 사용과 비인도적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카 여사는 한국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비살상 군사 장비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젤렌스카 여사는 한국으로부터 지뢰 탐지 및 제거 장비, 구급 후송 차량 등 비살상 군사 장비의 지원을 희망한다고 했으며 대통령실 관계자는 젤렌스카 여사의 살상 무기 지원 요청은 없었다며 오히려 군사적 지원에 한국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별도로 환담을 가진 젤렌스카 여사는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도 한국의 많은 기업이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43주년을 맞은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앞두고 진상조사위원회가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시민을 향한 계엄군의 발포가 최소 50회 넘게 이어졌고 발포 경위에 대한 의미 있는 진술도 있었다고 밝혔지만 최초 발포 명령자는 공식화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 전남도청 앞에서 대치하던 시위대를 향해 계엄군의 무차별적 발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부 공식 기구인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당시 계엄군의 발포가 최소 20곳에서 50회 이상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으로는 최소 20곳 이상에서 50여 회 이상의 발포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탄이 미리 분배돼 있었다는 진술을 통해 의도적 발포였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총상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35명, 부상자만 300명 이상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위와 무관한 민간인도 섞여 있었고 43년이 지난 지금도 총탄을 제거하지 못해 후유증을 앓는 피해자들이 많았습니다. 관건은 이 같은 피해자를 낳은 집단 발포 명령의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위원회는 발포의 지휘 계통에 관련된 주요 인물 7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사실상 전두환의 지시라는 진술을 얻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차장 박모 씨로부터는 발포 명령은 문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사실상 전두환의 지시라는 것에 대해서 동감한다. 또 실질적 사령관이던 참모차장 황영 씨를 움직인 사람이 전두환이었다는 진술도 확보됐습니다. 다만 신군부 핵심 인사들은 책임 추궁에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사위는 실질적 책임자들의 인정과 사과를 얻어내진 못했다는 한계와 함께 올해 말 조사를 종료한 뒤 내년 6월 종합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 정부가 한일 관계 복원에 속도를 내는 반면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여전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면담을 거절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집에 예고 없이 찾아갔는데 피해자들은 일방적인 정부 해결책을 수용하라는 압박으로 느껴진다며 반발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지난 일요일 오후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집에 붙어 있던 쪽지입니다.
최근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는 마음에 찾아왔다며 다시 찾아뵙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메모를 쓴 사람은 외교부에서 대일 관계를 담당하는 고위 당국자. 같은 내용의 메모는 병원에 입원 중인 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미 외교부의 면담 요청을 공식 거절했는데도 당국자가 불쑥 빈집에 찾아와 메모와 선물을 놓고 떠난 겁니다. 느닷없이 찾아오는 외교부와 피해자 지원재단이 가족들은 무례하고 무섭다고 말합니다. 집에 가서 반찬이라도 좀 한다거나 했을 때 도와버릴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오시면 우리 식구들은 다 반대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하지 말으라고 이제 보내야죠. 외교부가 지난주 피해자 측에 밝혔던 방문 목적은 이번 주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을 설명하고 싶다는 것. 피해자 측의 반발로 논란이 일자 외교부는 G7과는 무관하며 제3자 변제안 설명과 병문안이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그 G7 정상회의나 그런 거와 전혀 무관하게 이 정부의 해법 발표에 대해서 직접 찾아뵙고 먼저 이렇게 설명드리려 했던 것이고 피해자 측은 예고 없는 방문이 그 자체로 압박이고 피해자 괴롭히기라며 일본의 보여주기식 행보를 중단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일본 측에 이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나 아니면 공탁이 임박해 왔기 때문에 나름의 명분 쌓기가 필요하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죠. 우리 기업의 돈으로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한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두 분의 바람은 단 하나, 일본에 성의 있는 사죄입니다. 또 어머니가 또 원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당신 살아생전이고 원한을 풀어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 좀.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에 대해 몬테네그로 법원이 앞서 보석을 허가했는데요. 현지 검찰이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항고했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최근 보석이 결정된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몬테네그로 검찰이 보석을 취소해달라며 항고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몬테네그로 수도 포도고리차 지방검찰청이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의 보석을 결정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권 대표는 공문서 위조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보석금으로 40만 유로, 우리 돈으로 5억 8천만 원 정도를 내겠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지 검찰은 보석금이 턱없이 적고 이들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는 만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지만 법원은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보석금을 놔두고 도주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검찰 항고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면 권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석 여부와 상관없이 권 대표가 여권 위조를 했는지를 두고 열리는 재판은 계속될 예정인데 권 대표 측 현지 변호사는 권 대표가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이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상태지만 몬테네그로에서 사법 절차가 마무리돼야 청구에 대한 심사 등 송환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권 대표가 테라 루나가 폭락하기 1년 전에도 시세가 폭락할 위기에 처하자 미국의 한 투자사와 짜고 시세를 유지하게 도와주면 루나를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합의를 체결해 위기를 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권 대표가 당시 위기를 알리지 않고 알고리즘에 의해 자가 치유됐다는 주장을 펼쳐 이른바 비밀 거래를 덮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는 텍사스에서 이번에는 12살 소년이 햄버거 가게 직원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텍사스주의 소도 시킨에서 현지 시간 13일 밤 일어난 일인데요. 한 햄버거 가게 주차장에서 12살 소년이 30대 직원에게 총을 쐈습니다.
소년의 일행인 20대 남성이 햄버거 가게 건물 근처에서 소변을 보던 중 종업원들과 시비가 붙은 게 발단이 됐습니다. 싸움이 격해지자 12살 소년은 자신이 타고 온 차에서 총을 꺼내와 여러 차례 발사했고요. 결국 10살 아들을 둔 30대 직원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용의자와 일행은 범행 직후 경찰에 체포됐는데 경찰은 소년이 미성년자여서 구체적인 신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대법원장이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금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법원장 구금 사실을 알리면서 소파에 놓인 달러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당국은 이 돈이 우크라이나 출신의 한 억만장자에게서 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광산 지분 관련 소송을 벌이던 당시 대법원장이 이 억만장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 당국은 당시 판결과 관련된 대법원 판사 18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무려 100시간 동안 이어진 마라톤 요리로 나이지리아 전역을 사로잡은 여성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올해 27살의 요리사 힐다 바시인데요. 지난 11일 오후부터 무려 100시간 동안 나이지리아 전통 음식을 만들어 4년 전 인도에서 세운 87시간 45분 세계 기록을 경신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에 나이지리아 요리를 알리고 사회에서 소외된 젊은 여성의 열정을 보여주고 싶어 도전에 나섰고 수천 명이 몰려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이번 도전은 세계 기네스 협회의 인증을 마치면 공식 세계 기록에 오르게 됩니다. 주행 중인 차량으로 천장에서 쉴 새 없이 물이 쏟아지고 바닥은 물이 가득 찼습니다. 다렌 해저 터널은 중산구와 간징 쪽으로 잇는 12km 간선도로에서 다렌만 해역 지하 5km가량을 뚫은 구간인데요. 어제 오전 터널 바닥에 물이 고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쏟아지는 물 때문에 운전자들이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 장면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확산됐는데요. 당국은 소방 밸브에서 물이 샌 것뿐이라며 터널 구조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은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북부 아미엥의 한 초콜릿 가게, 이곳은 프랑스 영부인의 일가가 6대에 걸쳐 운영하고 있는 상점인데요.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연금 개혁을 옹호하는 인터뷰가 나오고 나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찾아와 영부인 조카 손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게는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부터 시위가 열릴 때면 표적이 되곤 했는데요. 이번엔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이들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휘두른 겁니다.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남성 6명과 여성 2명을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앞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정년을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연금 개혁을 강행하면서 여론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러시아인 스파이를 모집하는 구인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러시아어로 제작된 1분 50초 분량 영상에서 러시아인으로 보이는 남성과 여성이 고민 끝에 CIA에 연락하는 내용이 담겼고요. 이것이 내가 꿈꾸는 삶이 맞는가? 내가 선택한 길인가? 라는 음성이 나옵니다. 영상은 익명으로 안전하게 CIA에 연락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요. 푸틴에 반대하면 미국에 정보를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CIA는 우크라이나전을 넘어 더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대러시아 정보전에도 이번 작전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That smells delicious. Fantastic. Wait! That is amazing! Hey, you want a shin? 농심 신 라면.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홍콩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어제 우리나라에 뿌린 무료 왕복 항공권 10,000장이 행사 시작 1시간여 만에 동났습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됐는데 무려 12만 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신청자들의 불만도 속출했습니다. 홍콩 관광청이 전 세계에 배포하는 무료 왕복 항공권은 총 50만 장인데요. 우리나라에 할당한 2만 4천 장 가운데 어제 풀린 항공권은 1,602장입니다. 낮 12시 캐세이 퍼시픽 항공이 선착순 배포를 시작하자 수만 명이 몰리면서 홈페이지는 마비됐고요. 신청을 위해 로그인을 하기까지 1시간 넘게 걸리는가 하면 인적사항을 일일이 입력해도 오류나기가 부지기수, 어렵게 필요 정보를 입력해도 기약 모를 대기까지 점심시간을 반납하고 무료 항공권을 노렸다가 허탕친 직장인들이 상당수였다고 합니다. 아직 13,000여 장의 무료 항공권이 남아있긴 하지만 선착순 행사에 참여했던 누리꾼들은 대기 지옥에 걸려 혈압만 올랐다며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열차 안에서 현지 시간 지난 14일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 히틀러의 연설과 나치 구호가 흘러나와 당국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건은 오스트리아 서부 브레겐츠에서 수도 빈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벌어졌는데요. 열차 스피커에서 이상한 음악과 함께 20에서 30초 분량의 히틀러 연설이 재생됐고 히틀러 만세를 외치거나 다른 나치식 구호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마침 당시 열차에는 오스트리아 녹색당의 한 의원이 타고 있어 녹음된 방송 내용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됐고요. 열차 안에서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생존한 한 할머니가 방송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다는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오스트리아 수사당국은 당시 열차 안 CCTV에 포착된 2명의 용의자를 특정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한 거리에서 현지 시간 14일 공공자전거를 놓고 남녀가 다툼을 벌였는데요. 처음엔 피해자로 보였던 등장인물의 석영차는 행동에 누리꾼들이 단단히 뿔이 났습니다. 무슨 사연일까요? 병원 근무복을 입은 한 여성이 남성과 승강이를 벌이다 도와달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서 떨어지라고 소리치기도 하죠. 옆에 있던 남성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성은 동료 직원들이 달려오자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데요.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남성이 자신이 돈을 내고 빌린 자전거라고 항변했고 얼굴까지 감싸지고 오열하던 여성은 언제 울었냐는 듯 자전거에서 내려 M1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립니다. 남성의 친구가 촬영한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했고 여성이 눈물을 무기로 남이 빌린 자전거를 가로채고도 죄를 덮어 씌우려 했던 거에 아니냐는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여성이 근무하던 병원은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을 통해 직원이 연관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곳곳이 이른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폭염 경보가 이어지고 있는 말레이시아에서 태양열로만 달걀 프라이를 완성하는 사진이 누리꾼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섭씨 36도까지 오른 현지 시간 지난 12일 식용유를 두른 팬을 10분 동안 놔뒀다 달걀 하나를 깨 넣었더니 20분쯤 지나 흰자가 지글지글 익기 시작하고 10분이 더 지나자 노른자도 노릇노릇 익어갑니다. 그렇게 2시간을 기다렸더니 얼추 먹음직스러운 달걀 프라이 하나가 완성됐는데요. 이상기후에 따른 폭염은 최근 지구촌 곳곳을 강타해 싱가포르는 40년 만에 최고 기온인 37도를 기록했고 태국 북서부에선 무려 50도를 넘어서기도 했고요.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 유럽에서도 기록적인 폭염으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최대 배달앱 업체 그랩푸드가 인공지능 AI가 그린 음식 메뉴를 활용한 걸 두고 현지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처지에서 일일이 음식 사진을 찍어 배달앱에 올리는 자체가 번거로운 일일 수 있는데요. 그랩푸드는 이런 수고를 덜겠다며 가맹점주가 원하는 대로 AI가 순식간에 음식 메뉴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AI가 그린 작품들 어떤가요? 진짜 음식처럼 맛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어딘가 좀 이상하죠. 연어알이 달걀 노른자만 하거나 트러플 감자튀김 메뉴에 값비싼 송로버섯이 통째로 올라가 있기도 합니다. 물론 잘못 그린 그림은 손쉽게 수정할 수 있고 조리의 사진이 진짜 음식과 같진 않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들도 있었지만 실제 음식과 동떨어진 그림이라면 시킬 맛이 안 난다는 불만 섞인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5월 16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